자, 마지막 수업, 기말 시험 바로 전에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수업 내용 좀 다rum하고 저번 때 아이셈 파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번 때부터 누군가가 저희 그 여기 컴퓨터를 1시간 지나면 이제 컴퓨터 꺼지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녹화가 제대로 안 되고 다 꺼져 버렸어요. 제가 4시간으로 조금 전에 바꿔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권한이 없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되면 하여튼 좀 이제 그 일찍 끝내고 다시 또 쉬는 시간을 잡든지 하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제 녹화가 잘 안 됐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아이셈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그 구조 파일 형태는 일단 이제 그 이 하드웨어에 이제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하드 디스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 하드 디스크에 이 종속돼 있다. 그래서 종속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하나의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을 테고 하나의 원판에 이렇게 들어간 걸 트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트랙이 이 첫 번째 원판에 이제 물론 암이 동시에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트랙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실린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에 종속돼 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한 부분에 돼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섹터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개 묶어 넣었을 때 이런 걸 갖다 클러스터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트랙 그리고 이 섹터, 실린더 뭐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건 종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아이셈 파일이라고 하는 거나 B 플러스라고 하는 추리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요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여기 좀 도입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인덱스들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인덱스 셋이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녹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장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걸 레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다가 인덱스 또는 에리아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색인들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자료들이 있는지 이거는 하는 부분들이 레코드 이 검색할 대상 레코드 이 위치를 갖다가 그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하나의 일종의 방향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하나가 이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걸 갖다 마스터 인덱스,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 트랙 인덱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자, 여기 이 부분은 데이터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레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다가 프라임 데이터 에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저장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다 할 수 오버플로우 데이터 에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다 하죠. 자, 이렇게 생겨다 보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하드디스크가 이 용량이 좀 초과돼서 또는 더 노화돼서 새로운 걸로 개비해야 되겠다. 또는 새비는 똑같은 걸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좀 더 다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신상품은
기존 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진화된 게 나오겠죠. 발전된 거. 그러면 이거보다 용량이 더 커지든지 뭐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설정이 또 바뀌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바꿔준 게 뭐냐면 vsem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vsem 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vsem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버추얼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스토리지, 그다음에 액세스 메소드. 이거의 약자로서 vsem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거는 종속돼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여기가 어떤 용량인지에 대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돼 있다. 독립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실린더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섹타 등등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클러스 그 실린더 등에 대한 거 이것들은 다 뭘로 하냐면 소프트웨어 크기 등 실린더 트랙 등은 에 대한 어떤 설정은 뭘로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준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잘 쓰진 않고 우리 학생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이크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엑셀 써는 경우. 그래서 메이크 파일처럼 이제 이 vsem 파일이라고 하는 건 IBM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이 회사죠. 물론 이게 과거에는 타이프라이터 만들던 회사가 이제 좀 이제 그 진화해서 이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컴퓨터 회사로 바뀌어졌고 지금도 있긴 있지만 뭐 아주 그 슈퍼컴퓨터도 만들기도 하고 뭐 하는 거지만 그거를 판매한다기보다는 하드웨어도 엄청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쓰는 OS가 이 유닉스 계열에서 나온 것처럼 AIX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있죠. AIX. 이건 이제 90년대 나왔는데 이 유닉스의 형태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보안을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관리를 좀 더 저희 그이 관리자 입장에서 좀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 나 전에 나왔던 게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MVS라든지 뭐 OS VS1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OS 그 있었어요. 뭐 뮤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하드웨어들을 보게 되면 이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주로 다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배치라고 하는 배치 작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 저런 작업을 수작업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뭐 이제 그 카드 리더기로 데이터를 읽어서 그다음에 그걸 읽었던 걸 다시 컴파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거를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조금 더 지금 이 자동화해주기 위해서 해준 게 뭐냐 하면 이 수작업 사람이 하려면 1단계 작업, 그다음에 2단계 작업, 3단계 작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자동화해 준 것이 잡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동화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 여기에 대한 언어가 필요하죠. 잡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JC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JC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하는데 이 수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죠.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요게 끝나고 한 단계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계별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 이거 하라 그래. 이걸 영어로 배치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같이 JC라고 하는 것도 배치 작업하기 위한 거다. 자,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 계열의 또는 리눅스, 뭐 유닉스 계열이죠. 거기 보게 되면 또는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도 들어가지만 메이크 파일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하고의 일맥상통하는 거다. 근데 지금 메이크 파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JC라고 하는 개념이나 메이크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동일하다 보시면 되죠. 여기 이거 보게 되면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링크하고 링크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이 여기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연결하고 뭐 그렇게까지 다 연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죠. 그래서 이 JCL이라고 하는 거에서만 가지고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쓰냐 하면 이 특별하게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vsem 파일의 이 설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까 보게 되면 이 뭐 마스터 파일 이거는 이제 주기억장에 들어가지만 실린더는 얼마 크기가 될지 그다음에 트랙은 어떻게 될 건지 하드웨어에 딱 종속돼 있는데 이거는 이 언어로 그 소프트웨어를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IBM 쪽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ID 캠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ID 캠스라고 하는 이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하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정 작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설정 작업을 해 주는데 vsem 파일의 설정 작업은 IDCA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그거를 그냥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처럼 IDCAMS하고 엔터키 치면은 어떤 화면이 떠서 거기서 뭐 설정 작업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가 최근에 들어간 것이고 그는 한 80년대 후반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JCL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이거가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JCL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exec 이렇게 쓰고 ID 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 설정을 해주죠. 실린더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 작업에 의한 걸 의해서 마치 이 하드웨어에 그 종속된 거 크기하고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바로 JCL이라고 하는 걸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로 이 크기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vsem 파일의 자, 이거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보자. 그죠? 파일의 구조. 자, 여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가 인덱스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내가 찾고자 하는 또는 이제 그 입력하려고 하는 레코드들은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위치를 또는 이제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리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덱스 셋이라고 부르겠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 특별하게 뭐부터 바꾸냐면 단어부터 바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펑션이라고 그러던 걸 갖다 메소드라고 바꾼다든지 하듯이 이렇게 이름만 바꿨다. 여기 에리어라고 하는 걸 셋이라고 바꿨다. 그다음에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순서대로 차례차례 레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퀀스 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한 부분에 순수하게 자료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레코드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가 컨트롤 인터벌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이제 컨트롤 여기는 에리아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걸 큰 덩어리로 이렇게 쓸게요. 네, 컨트롤 에리아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여기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 인터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어 구간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건 제어 영역이라고, 제어 구역이라고 부른다. 영역이라고 든 뭐 구역이라고 부르든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 뭐냐면 레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레코드들이 이 차례대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순서로 이제 표현하기 위한 어떤 포인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포인터들이 이렇게 예, 이걸 이런 식의 어떤 걸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 시퀀스들끼리는 다시 또 이렇게 포인트들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저번 때 이 마스터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인덱스가 그 이제 실린더 인덱스가 있고 말있었죠. 제 아이센 파일에 여기는 레벨 단위의 어떤 예, 그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B 플러스 추리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이제 왼쪽 오른쪽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게 돼 있었죠. 방향이. 이렇게 뭐 세 개로 나눠져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이 몇 단계로 나눠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들을 들고 이것들이 다시 이것들을 이렇게 이 알려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돼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레벨이 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이 자업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그 중에 ID 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설정 작업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레코드들의 크기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키들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걸 여기서 다 설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아니면 메뉴 방식으로 설정해 줄 텐데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었다 이죠. 모니터가 우리 요즘 거 같이 이렇게 정교한 모니터가 아니라 이 텍스트 형태의 모니터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한 부분을 두는데 이 여유 공간을 오버플로우 공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자유 공간이라고 하는 걸 둬요. 그래서 프리 스페이스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줄 단위의 그 제어 구간들에도 일부분은 쓰고 일부분은 빈 공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프리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프리 스페이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텅 비어 있는 스페이스가 인터벌로 하나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분산적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하나의 그한 덩어리로서의 프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뭐 이렇게 레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자료들이 삽입되고 하는 것인 거를 한번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모습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시 한번 보고 제어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제어 구간의 위안은 어떻게 자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제어 구간, 제어 구간 제어권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한 줄만 그렸는데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고 그림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네 줄 정도 되는 거, 세 줄 정도 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크기로 레코드가 첫 번째 레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이 레코드들이 들어가는데 크기가 뭐 동일한 크기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보죠. 이 세 번째 레코드가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여기는 네 번째 레코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이 같은 공간은 자유 공간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레코드
4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아직까지 자료들이 이 레코드들이 들어가 있자면 이것도 자유공간으로 더 확대해서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만큼이 맨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 자유공간이 여기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맨 아랫부분이 아니라 또 나머지 이렇게 자유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여기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해주는 거. 그래서 레코드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몇 개가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그러는 제어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유공간, 빈 공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공간에 대한, 빈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한 제어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 각 구간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레코드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자세하게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여기서 이 그냥 이 어떻게 VSM 파일에선 데이터들이 삽입되고 삭제되는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수업은 끝. 말 시험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이 VSM 파일에서 레코드 삽입에 대한 얘기. 그 레코드 삽입. 네, 레코드 삽입하기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삽입하는데 그 키값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삽입 전에 대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삽입 전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레벨이 여러 개 인덱스 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시퀀스 셋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음, 다 차이가 나겠죠.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가능한 좀 저희 그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테고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덱스 셋이 그냥 두 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25라고 하는 키값 범위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것들은 다 이 정렬되어 있는 크기 순서를 갖는다라고 하고 포인터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터고 여기는 키값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키값과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한 개 레벨로 나타나게 되면 너무 이제 이 자료들을 많이 저장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다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세분해서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이 한 개 또 레벨이 그 다음 레벨이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레벨은 여기가 125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리키는 하나의 노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25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125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키값으로. 그다음에 이건 199니까 199라고 하는 거니까 125보다 크고 199보다 작은 키값들의 범위를 갈 때 지시해 주는 방향은 여기를 통과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199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겠죠. 자, 250이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것까지 그리려면 조금 복잡하니까 뺄게요. 293에 해당되는 것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25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의 키값들은 125보다 작은 거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죠. 65라고 하는 키값, 그다음에 65보다 크고 88보다 작은 거, 68 이상보다 크고 88보다 작은 이하인 경우에 대한 요 포인트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10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요 범위.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겠다 돼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포인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근데 요 다음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레코드들이 순서로 나타내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퀀스 셋이다. 그래서 시퀀스 셋이니까 이 레코드들의 시퀀스들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65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도록 하자. 여기 시퀀스 중에는 이와 같이 이 네 칸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라고 가정한다 이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55,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여기 6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60. 그럼 요건 뭐냐 하면 아까 이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프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FS라고 하는 이거를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약자로 나타내서 그냥 F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한 덩어리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들끼리 또다시 또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순차 셋들끼리 연결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 65라고 하는 포인트가 요걸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면 88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요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8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그거의 이제 그 인터벌은 이 프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연결 구조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65보다 크고 88보다 작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75, 83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나머지 것들도 다 뭔가를 포인트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제가 드린 자료상으로는 140, 155, 그다음에 172라고 가정하자. 자, 아직까지 이것들은 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쓰자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다 뭐냐 하면 어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지도상에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이 약도 수준이다. 방향상. 그럼 실제 어디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줘야 되겠죠. 그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어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터벌 부분에.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그냥 편의상 네 개 해당되는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아까 이렇게 옆으로 그렸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걸로 볼게요. 한 개씩만 들어가는 걸로 보겠다. 여기 자,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걸 옆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프리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 네 개씩만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죠. 자, 여기는 55 그다음에 53, 55까지 들어가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이 인터벌 안에서의 이 프리 스페이스 사이즈. 자, 이거는 6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60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들어갔다 레코드 키값 60이라는 레코드를 이렇게 들어갔다 가정해 보죠. 57, 여기가 5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공간이다. 여유 공간이다. 61, 65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자료들이 현재 비어 있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어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구역 1인데 이걸 갖다가 제어 구역이라고 그러고 이거 자체가 순수하게 레코드들이 들어간 부분들이죠. 이건 하나하나가 레코드. 이거는 레코드가 아니라 키값들에 해당되는 방향들을 알려주는 거죠. 키값이에요. 키값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전체 키값이 아니라 요 범위는 이 키값의 범위 일로 가시오 알려주는 거다. 자, 두 번째 시퀀스셋에 관련해서 여긴 75가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의 제어구역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제어구역이 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어구역 2라고 가정하고 5보다도 작은데 75가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73, 72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다. 자, 이것도 83이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 네 개에 해당되는 레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차고 78, 그다음에 80, 83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85, 그다음에 86, 88 그리고 마지막 프리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여기 하나 잘못 그렸네요.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구역이 이렇게 두 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나눠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부분들 여기 이렇게 이 하나의 인터벌 안에 컨트롤 인터벌 안에 프리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말에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산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산 자유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번역해서 distributed free spac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다.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자료들이 하나씩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키값에 해당되는 거를 맞춰서 이 새로운 레코드들이 삽입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상태에서 이 레코드를 삽입하는데 이 레코드 삽입할 때 키값이 얼마냐 하면 이 키값은 40, 50이라고 하는 키값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 이 크기 하나하나는 다 일정한 크기다. 물론 일반적인 크기가 최대 늘어나면 얼마까지 된다라고 하는 걸로 설정은 해줄 수 있죠. 아까 ID 캠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해주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52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 이와 같은 제어 구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51, 그다음에 53, 55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밀어 넣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릴 필요가 없고 요거만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삽입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본다면 위에 인덱스 셋 빼고 그다음에 시퀀스 세트 크게 뭐그 변동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퀀스 셋부터 그린다면 이게 인덱스 셋에서 이와 같이 이 시퀀스 셋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여기 55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키값은 어디로 가고 65라고 하는 키값은 어디로 가고 마지막 프리 스페이스일 때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음 제 그 시퀀스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포인트 해주게 되겠죠. 네, 여기서 변동사항은 뭐냐면 요 부분 하나 바뀌는 거죠. 근데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51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50
2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삽입한 것들 52, 키값 50이라고 하는 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53이라고 하는 게 밀리고 그리고 55가 더 밀려서 여유 공간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에 대한 것들 이거나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 제어 구역에 대한 1번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자료가 또 삽입됐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번엔 자료가 또 하나 레코드가 삽입됐는데 그 삽입된 레코드가 값은 얼마냐면 54였다. 자, 키가 54로 되는 거를 집어넣으려고 본 거죠. 자, 54라고 하는 걸 넣으려고 보니까 현재 이 상태예요. 근데 54는 53과 55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다 보면 55가 덮어 씌워져서 55라고 하는 키값을 갖고 있는 레코드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여기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걸 둘로 쪼개요.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50이라고 52 한 덩어리, 53과 55 사이에. 그래서 이 여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이걸 갖다가 이 51과 52라고 하는 한 덩어리와 그다음에 53과 54 이렇게 이 그 분리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냐면 53과 54는 어딘가 늘 공간이 현재 어딘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 스페이스로 넣는 거죠, 이걸. 그래서 프리 스페이스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료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 G 시퀀스 F부터 그린다면 여기에 이렇게 네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자료들이 들어갔는데 네 개씩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50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52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하나. 그다음에 요 옆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56. 자,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56, 57, 60. 그래서 56 57, 60. 그리고 여기 여유 공간.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인터벌 여기는 이 61, 65 그대로 있죠. 그래서 61, 65가 이렇게. 그리고 여유 공간. 자, 아까 여기가 프리 스페이스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프리 스페이스가 아니라 뭘로 되냐 하면 이 53과 5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53이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5가 여기 들어갔었는데 54가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55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 54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프리 스페이스가 되고 반반씩 나눠졌다가 이게 하나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요거를 포인트해서 제일 큰 값이 52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이 뭐예요? 55죠. 그래서 55를 가리킨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인터벌들끼리 보게 되면 차례대로 크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52다 하면은 56이 더 53이 와야 되는데 이거 순서를 바꾸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와 같이 시퀀스 셋이라고 하는 거에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60 이렇게 포인트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5. 그래서 프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와 같은 키값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음 걸 가리키게 만들죠. 자, 이런 식의 걸로 제 그 자료들을 쪼개고 또 쪼개고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새로운 또 이제 그이 시퀀스셋을 더 추가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작업해 주는 것이 바로 VSM 파일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삽입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VSM 파일에서 레코드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삭제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2를 삭제를 하려고요. 52를 삭제를 했어요. 이거. 그러면 52 삭제하게 되면 그냥 이건 끝이니까 문제 없이 삭제하고 51 제일 끝이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되냐면 51로 바꾸면 되죠. 만약에 57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이센 파일이나 일반적인 파일 구조를 보게 되면 삭제한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삭제됐어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표시만 남겨주면 되는데 VSM 파일에서는 삭제했어 그러지 않고 물리적으로 삭제를 해요. 그래서 57을 삭제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60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보게 되면 VSM 파일에서 그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물리적 삭제를 한다 하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거는 레코드들에 대한 이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저와 같이 중간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하나 삭제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가 57이 없어져서 60이 위로 이제 옆으로 그렇게 이동해야 되겠다. 그때 또 하나가 뭐냐면 52와 같은 걸 삭제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시퀀스 셋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전 시퀀스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덱스 셋을 바꿔줘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는 시퀀스 셋과 그 다음에 인덱스 셋의 이그 값을 그 노드의 어떤 제그값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VSM 파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이센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트랙이 몇 개인지 섹타가 몇 개인지 뭐 그렇게 되는 것까지 아예 고정되어 있죠. 처음에 포맷하면서 하드디스크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조를 뭐를 이용해서 하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다. ID 캠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요즘 환경 같으면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메뉴 방식으로 화면에 떠서 선청하면 되겠죠. 내가 실린더 크기는 몇 개로 할 것이고 트랙 크기는 어떻게 하고 한 개 예를 들어서 플래터라고 하는 원판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 텍스트 파일이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자바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 크기에 대한 걸 설정해 줬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어울리는 언어가 뭐였냐면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와 같이 이 vsem 파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뭐 꼭 코볼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 PC 같은 환경에서도 쓰려면 vsem 파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못 쓰긴 하겠지만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 많이 여기하고 연동하도록 IBM에서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BM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이번 학기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기말 시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잠시 녹화는 정지하고